네,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자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한자 특강.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참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죠. 시험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두세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예요. 매년 오답률 랭킹 탑 5 안에 항상 순위 안에 1, 2에 들어가는 게 한자 문제야. 결국 이 한자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득점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하는 거다 내지는 포기한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그 선입견부터 깨야 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셔야지 돼요.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래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자를 극복해야 돼요. 모든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한자를 극복한 사람들이야. 한자를 극복해내야 되지만 결국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한자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못하게 되고요. 못한 채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 한자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자는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재수할 때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요. 아, 한자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한자도요, 시간이 꽤 걸려요. 이거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휘 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한자를 같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 한자가 시험에 최소 2문제, 최대 3문제 출제돼요.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전무후무한 케이스였고, 한 문제 나온 적은 그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였고, 2문제, 최소 2문제, 많으면 3문제, 4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자에서 문제가 출제되냐? 크게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자 성어, 사자성어. 이거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국어 역사상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왔던 게 한자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한자성어 양이 많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다 배울 텐데, 필수 한자성어가 약 500개, 대략 500개 정도 되고요. 심화 한자성어, 여기 한 200개가 더 붙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한자성어가 약 700개 정도가 돼요. 이 700개 한자성어를 섭렵하고 있어야겠다. 두 번째가 도금 되겠어요. 도금. 한자 음을 읽는 도금이야.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자 시험은 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읽는 게 나와요.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국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한자 능력이 한자 능력 시험 기준으로 3급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요. 3급 정도면 대략 1800자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자 몇 자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한 100자? 아주 심한 사람은 50자? 월화수목금토일은 아시겠고요. 심지어 공무원 된다는 사람이,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심지어 자기 이름도 한자로 못 써요. 이 자기 이름도 한자도 못 쓰고,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족들 이름도 한자로 못 써요.
대한민국도 한자를 못 써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급공무원 되면요, 이 문서들이 다 한자예요. 구급공무원 되면요, 이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민원 업무 보는데요, 그것도 한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 컴퓨터에서 서치해서 찾는 거죠. 찾지만 찾을 때도 기본 한자 능력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자는 우리말은 58.5%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 문명권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한자 자체도 이렇게 세 문제 출제되지만 한자를 좀 알아야만 나머지도 잘하게 돼요. 한자를 알아야만 문법도 잘하고요. 고전문학도 잘하고요. 비문학도 한자어들이 어휘가 나오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한자를 잘하면요,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행정법 같은 경우 이 법률 용어가 전부 한자로 됐어요. 에? 한자로 됐다는 얘기예요. 뭐 소급, 불처분, 쟁의, 이런 거 전부 다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들 전부 한자어들이에요. 한자 능력이 좀 바탕이 돼줘야 돼. 그러면 쉽게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다른 학문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그런 건 차지하고라도,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되겠느냐? 1800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험을 보려면 대략 800자 정도. 몇 자? 800자 정도는 알아야 돼. 800자 정도 중에 한 300자 정도는 쓸 줄도 알아야 돼. 300자 정도는 직접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800자 정도는 읽어야지 돼요. 도금, 한자를 읽어야, 음과 뜻을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할 거예요. 오늘부터 아마 한자를 완전 기초 한자부터 심화까지 이제 다 배워요. 그래서 기적의 한자 특강이야. 여러분 뭐 한자 언제 공부했냐고 물어본다면 대략 일단은 한자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능에 한자가 안 나와요. 수능에 한자 안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고요. 잘해야 중학교 때, 중2 때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한문 시간, 유일한 한자 공부 시간이야. 아니면 조기교육을 좀 했으면 어릴 때 뭐 학습지 같은 거, 구몬 한자, 장원 한자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한자 능력 시험이라도 좀 몇 번 봤으면 더더욱 다행이고, 하다못해 마법 천자문 만화 영화라도 봤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야. 근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서 한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자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시험에 안 나오면 저도 안 해요. 시험에 나오는 결정적 2문제, 3문제예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바닥부터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지. 진짜로 이따 이제 수업 들으면 진짜 한일자부터 배워요. 진짜 한일자부터 시작해서요, 어려운 한자를 배울 거고요. 여러분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노트 필요해요. 이런 거 한문 노트,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한문 노트가 필요하고요. 혹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음 시간에도 꼭 준비하세요. 알겠죠? 아니면 이따 점심시간에 문구점에 가서 이거 500원 합니까? 하나 사오세요. 하나 사오시기 바라고요. 전용 노트가 하나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한자를 많이 써요.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못 써도 일주일에 오늘 와서 한 200자 정도는 직접 한자를 쓰게 돼요. 200자. 그럼 4주 동안에 한 800자 한자를 다 써요. 노트가 작성이 되겠죠. 그 작성된 걸 가지고 계속 앞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해야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은 희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좀 드리겠고요. 용기도 좀 드리겠고요. 보통은요, 여기 봐요.
이 한자 수업을요, 공무원 국어 강사들이요, 기피해요. 잘 안 해요, 수업을. 이유는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공무원 국어 강사하는 선생님들이 수능 쪽 강의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수능에 한자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한자에 자신이 없으니까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으면요, 한자 나오면요, 이거는 어휘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한테 떠넘겨요. 그리고 한자 문제 풀 때도요, 넘어가요. 한자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심지어 본인이 한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요, 한자를요, 잘 쓰지를 못해요. 한자를 못 써요. 한자를 학생들만큼도 못 써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자 수업 한다는 선생님들도 자료도 그냥 빈 프로젝트로 몇 개 띄우고 말아요. 자신이 여기 쓰는 순간, 칠판에 한자를 쓰는 순간 자기 실력이요,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제가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자랑이에요. 제가 서예를 좀 했어요. 붓글씨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대회 제가 동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한자를 제일 잘 쓸 거예요. 서예를 제가 했기 때문에 한자를 제일 잘 써요. 그리고 또박또박 써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제일 아쉬웠던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공 수업 들으니까 교수님들 들어오셔서 한자 많이 쓰시거든요. 한자 많이 쓰는데 강의는 참 잘하세요. 교수님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내시고 박사님이고 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아쉬웠어요. 한자를요, 자기만 알아보겠어요. 막 이랬어요. 용용자예요. 막 이렇게 막 필기체로 막 쓰는 거예요. 갈겨가지고 막 써요. 또는 간자로 막 줄여가지고 막 써요. 아,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아서 좀 따라 적고 싶은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말입니다. 용용자를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정자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정자로 딱 써줘야 따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게 된다면,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게 된다면 난 한문을 쓸 때, 한자를 쓸 때 똑바로 정자로 잘 써줘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한자 특강 아니고 평소에 국어 수업할 때도 한자 좀 쓰죠, 그렇죠? 예, 전 똑바로 잘 써줘요.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써줘야 뭐 한번 따라 쓸 수도 있는 거고 정리가 되는 거지. 자기만 알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자는 공부할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써봐야 돼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자기가 직접 써서 익히는 거랑 차이가 커요. 또박또박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써봐야지 돼요. 직접 손으로. 그래야지 자기가 익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쓰는 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써야지 그 한자를 자기 한자로 익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표기 문제예요. 표기의 구별. 표기의 구별이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한자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고 100% 출제되는 거고, 한자성어는 요거 합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면 두 문제고 각각 나오면 세 문제고, 이렇게 출제되는 게 한자의 출제 영역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4주 동안 배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교재는 우리 알맹이 국어 기본서 3권으로 진행을 하고요. 프린트물과 함께 진행할 거예요. 자, 교재 3권의 목차를 좀 봐주세요. 컨텐츠 봐요. 네, 교재 3권의 목차 컨텐츠 보시면요. 단원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 단어 되어 있는데 제1단원이 한자의 부수와 짜임 되겠습니다. 주목, 여기 봐. 요거 이제 1교시 바로 수업할 건데 원론적인 거야. 총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부수와 짜임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이 한자의 부수가 뭐고 핵수가 몇 핵이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알아야만 앞으로 한자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부수에 대한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영어로 치면 ABCD 알파벳에 해당되는 게 기본 부수 214자예요. 그거에 대한 건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먼저 수업을 좀 해요. 수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자성어, 3번 주제별 한자성어 2개를 묶어주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단원, 3단원이 한자성어편이에요. 여기서 주목, 여기 봐. 한자성어 500개, 필수 한자성어 500개랑 또 프린트물로 추가해서 200개가 추가돼서 700개 정도를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2주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한자성어 편이에요. 그 다음 4, 5, 6까지가 도금과 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4단원이 구별이 필요한 한자, 5단원이 주요 동음 한자어, 6단원이 한자 표기 도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 5, 6단을 들어가서 도금과 표기를 공부할 거예요. 주목? 여기서 동자, 이음어 54개, 도금 426개, 한자 어휘 340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은 한문 문장 그랬는데 참고 표시하세요. 그건 7급용이 되겠어요. 7급 시험용이에요. 한문 문장. 여기 봐요. 우리가 한문이라는 게 있고 한자라는 게 있는데 한문은 문장이고 한자는 글자예요. 그러면 9급 시험은 글자가 나오는 거야. 한자가 나오는 거고 7급 시험은 문장까지 나와요. 한문까지, 문장까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7급 대비 문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글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단원은 7급용이다. 그리고 이제 단원항의 문제가 딸려 있어요. 이렇게 교재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1단원 한자의 부수와 짜임 배우고 이건 총론, 도입부. 그 다음에 한자성어 많은 시간을 걸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도금, 표기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진행될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바로 해봅시다. 제1단은 한자의 부수와 짜임을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368쪽을 펴세요. 교재는 368페이지가 되겠어요. 일단은 한자의 부수와 짜임. 주목!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프린트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어요. 다 나눠드렸고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자료실에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고 계속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 프린트에다 옮겨놨기 때문에 일단 프린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프린트로 보시고 체크하시고 나중에 책에다 다시 확인하고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주목! 이 한자의 기본부수 214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치면 알파벳 ABCD, 우리 국어로 치면 자음모음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한자의 기본 부수예요. 기본 부수 214자를 볼 텐데 주목! 이거를 알아야지 한자를 익힐 수가 있어. 기본 부수를 알아야 돼. 이거는 가장 한자의 ABCD,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모르면 한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 부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 한자의 부수가 뭐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부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이걸 한자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토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프린트물 봐요. 메뉴에 부수란 옥편이나 자전, 옥편, 자전이 한자 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길잡이가 되는 글자로서 한글의 자모음이나 영어의 알파벳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기본 부수의 명칭부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주목. 명칭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변이라는 게 있어요. 변. 부수가 글자의 왼쪽에 위치한 게 바로 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봐요. 글자의 좌측 왼쪽에 위치하는 게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변. 좌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방이라는 게 있어요. 부수가 글자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위치한 건 방이라 그래요. 우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머리 또는 두라는 게 있는데 부수가 글자 위에 위치한 거 이렇게 상단에 위에 위치한 것을 머리 또는 두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 부수가 글자의 아래 밑에 위치한 거 이거를 갖다가 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발이라 그래요. 다섯 번째 갈게요. 받침이라는 게 있는데 부수가 왼쪽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위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니은자 모양 왼쪽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는 니은자 모양으로 된 거 이것을 받침이다 이렇게 불러요. 받침이다 이렇게 하게 이따가 이제 뭐 책받침 이런 거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6번 부수가 위에서 왼쪽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엄이다 이렇게 하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몸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의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에워싼 형태. 요것도 있고요. 띠글자 모양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위로 터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왼쪽이 터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다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7가지가 부수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한번 따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변, 방, 머리, 발,
받침, 몸. 네, 부수의 명칭. 기본이야, 이런 기초야, 기초. 자, 그러면 한자의 기본 부수 214자를 하나씩 볼 텐데, 여기 봅시다. 한자의 획은 1획부터 17획까지 있어요. 1획부터 제일 많은 게 17획짜리가 기본 부수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1획 되는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획입니다. 네, 첫 번째 글자 한일자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한일. 네, 한일자. 한일자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괜찮죠? 네. 한일자 오는 사람은 없죠? 네, 다음 두 번째. 네. 뚫을 곤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뚫을 곤. 이 한자는요, 삐침 하나에 따라서 다른 글자가 돼버려요.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내린 글자예요. 뚫을 곤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가 바로 뚫을 곤 부수예요. 여기 가운데 중자 입구자 밑으로 뚫고 있는 거예요. 뚫을 곤이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네, 따라합시다. 점주. 점 찍는 거예요. 불똥주라고도 하고요. 점 하나가 완전 다른 글자를 만들어요. 점주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게 대 무슨 글자예요? 임금 주자 또는 주인 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따라합시다. 삐침 별. 삐치는 거예요. 삐침 별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갈지자예요. 위를 이렇게 삐쳤어요. 이렇게 되면요 모자랄 핍자가 돼요. 무슨 글자라고요? 네. 모자랄 핍자예요. 삐침 하나에 따라 그러면 갈지자고요. 삐침별이 들어가면 모자랄 핍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모자랄 핍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결핍, 부족하다는 뜻. 결핍을 나타낼 때 모자랄 핍자를 써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나왔으니까 미리 하나 예습 차원에서 보면 이 글자는 이즈러질 결자가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즈러질 결. 이게 이제 뭐 되겠어요? 결핍 이렇게 되는 거죠. 결핍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글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새을. 네, 새을자입니다. 새을자인데요. 적습니다. 요 새을자가 오른쪽에 방에 오른쪽에 붓으로 쓰일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거요. 요게 오른쪽에 쓰이면 저렇게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게 사람인자인데요. 사람인이 머리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새을자를 써요. 이 글자 하나 배울게요. 빌걸자예요. 따라합시다. 빌걸. 우리 밥을 빌어 먹는 거 뭐 한다 그래요? 걸식 할 때 쓰는 빌걸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새을자가 오른쪽에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갑시다. 따라합시다. 갈고리 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렇게 된 거는 뚫을 곤자였죠? 여기에다가 위로 삐쳐 올려야 돼. 요거는 갈고리 걸자가 돼요. 그래서요, 한자는 요렇게 쓰냐, 요렇게 쓰냐, 또 이렇게 쓰냐, 점 하나 가지고도 다른 글자가 되니까 이게 한자가 되게 어려운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갈고리 걸이 되겠습니다. 갈고리 걸. 갈고리 걸자가 들어간 글자 하나, 대표적인 글자를 하나 적어보면 바로 이 글자가 있죠. 여기에 갈고리 걸자가 들어가죠.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일사자. 네, 일사자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1의 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2액으로 가봅시다. 따라합시다. 한일, 뚫을곤, 점주, 삐친 별, 새을, 갈고리 걸. 네, 1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2액 글자로 가봅시다. 네, 따라하세요. 두이. 예, 두이자. 두이자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다음 따라하세요. 돼지의 머리. 예, 돼지의 머리 이렇게 되세요. 요게 돼지 해자예요. 요게 돼지 해자인데 요거 위에 부분 딴 부수예요. 돼지의 머리 부분 딴 부수다. 돼지의 머리 또는 머리 부분 두 이렇게 부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 중요한 글자 나와요. 따라합시다. 사람인. 별표 쳐요. 별표 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글자인데요. 네,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봤던 거죠. 요게 아래로 쓰이면, 발로 쓰이면 이런 모양을 취해요. 이건 아래에 쓰인 거예요. 발로 쓰인 거야. 그리고 요게 위로 쓰이면 요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변으로 쓰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 발로 쓰인 거고, 이거는 위에 머리에 쓰인 거고, 이거는 왼쪽에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이게 전부 사람인자야. 요것도 사람인이고요. 요것도 사람인이고요. 요것도 사람인자야. 위치 어디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인자가 배정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오른손 들어봐요. 자, 허공에다 한번 써봐요. 자, 맨 처음 이거 한번 써보고요. 시작. 자, 이게 기본이고요. 자, 발로 쓰였다. 시작. 이렇게 쓰고요. 자, 위에 머리에 썼다. 시작. 왼쪽 좌측에 썼다. 변을 썼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여기 입골이 된 거예요. 왼쪽에 변으로 쓰이면 이게 사람인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 사람인변에 두 이자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뭘자? 어질 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질 인자고요. 그 다음에 두 이자를 쓰고 아래쪽 발로 사람 인자를 썼어요. 이렇게 되면 으뜸 원자, 으뜸 원자가 된 거고요. 입구자의 밑에 사람인을 쓰게 되면요, 형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글자, 이것도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세 글자를 쓰면 아까 무슨 글자라고 그랬죠? 빌걸자 이렇게 되세요. 여기에 전부 다 사람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 전부 다 사람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 알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글자입니다. 사람인인데 따라합시다. 어진 사람인. 어진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쓸 때라고? 발. 발이 뭐라고? 아래쪽에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걷는 사람 개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다음. 네, 따라합시다. 들립. 들립 따라합시다. 여덟, 팔. 여덟 팔 자, 요거 헷갈리기 쉬워요. 요거는 사람 인자라고 있고요. 요렇게 된 거. 여기 모양을 잘 봐야 돼. 요거는 들 입자라고 얘기했고요.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돼. 요거는 여덟 팔자가 되세요. 각각이 다 다른 글자예요. 다 다른 글자다. 여기 봐요, 주먹.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 정도 수준은 한자 능력 시험 완전 8급 한자, 완전 기초 한자부터 시작하는 거야. 뒤로 갈수록 점점 급수가 올라가겠죠?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인, 들립, 여덟 팔, 그 다음 네, 요 글자 따라합시다. 멀경. 네, 멀경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런 게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민간머리. 민간머리 네, 요걸 민간머리다. 부수 명칭이 민간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덮을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거 요걸 간머리라 그래요. 요걸 간머리라 그러고 위를 떼낸 거 그러니까 이렇게만 쓴 거 민자는 없다는 뜻이야. 여기 되면 이건 민간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머리에서 위에 점이 없다. 민간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좀 더 갈게요. 이렇게 된 게 여기서부터 할까요? 점이 있는 거. 요거는 엄호라 그래요. 엄호. 그러면 점이 없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없는 건 뭐라 민이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민엄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엄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거 이따가 나올 텐데 병질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질엄 이거 기본부수 214자에 다 들어가는 글자들이에요. 뒤쪽 거 한번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따라 읽겠습니다. 간머리, 민간머리, 어모, 민어모, 병질엄. 그 다음 네, 중요한 글자 나왔어요. 펼펼 쳐요. 따라합시다. 이수변. 자, 이게 있고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수변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삼수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수변은 바로 얼음빙자고요. 그 다음에 삼수변은 바로 물숫자가 되겠어요. 물숫자다. 그러니까 물숫자는요 3개, 삼수변이고요. 얼음빙자는요 2개, 이수가 그거야. 2개라는 얘기야. 이수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이제 아이스, 얼음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고요. 요거 들어가면 물과 관련된 글자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이런 글자들 앞으로 우리가 다 이제 배워나가고 심화 한자까지 다 익히게 될 겁니다. 이수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안석괴. 예, 이렇게 된 거 안석괴자입니다.
아까 이건 뭐였죠? 멀경. 이건 뭐라고요? 안석괴 이렇게 돼요. 안석은 의자, 앉는 의자를 안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따라합시다. 위 터진 입구. 위 터진 입구. 이게 입구인데 위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위가 터진 입구다. 뭐 어떤 입 벌린 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구자에서 위가 터 있다 해서 위 터진 입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봅시다. 적으세요. 요거는 입구, 입구. 요거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 게 있어요. 이거는 큰 입구, 큰 입구. 그 다음에 오른쪽이 터져 있는 게 있어요. 오른쪽이 터져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터진 입구. 터진 입구. 자, 요거 이제 모양은 거의 같은데 글자로만 구별이 되는데 터진 애운담이라 그래. 터진 애운담. 모양은 같은 모양이야. 디귿자 모양인데 글자로만 이제 구별이 돼. 터진 애운담.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글자. 이거는 위에가 터져 있어서 위가 터진 입구, 위 터진 입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는 멀경, 멀경 되겠고요. 이거는 안석괴였습니다. 안석괴였어요. 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예요. 따라합시다. 입구, 입구. 큰 입구, 큰 입구. 터진 입구, 터진 입구. 터진 애운담, 터진 애운담. 위 터진 입구, 위 터진 입구. 멀경, 멀경. 안석괴. 안석괴. 그 다음 중요한 글자입니다. 별표 주세요. 네, 이 글자 모르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칼도. 칼도. 네, 칼도. 그래서 이 칼도자가 오른쪽에 쓰일 때, 어디 쓰일 때? 오른쪽에. 이게 이제 오른쪽에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 쓰이는 걸 붓수명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방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걸 그래서 칼도 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칼도자를 얘기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글자니까요. 아주 중요한 글자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칼도. 그 다음. 네, 답시다. 힘력. 힘력. 자, 요거는 칼 도자였죠? 요건 뭐예요? 힘 역자예요.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칼 도자였고, 요거는 힘 역자. 요건 이제 두음 법칙 되면 이응 영도 되는 글자죠. 자, 따라합시다. 쌀포. 쌀포. 예, 요 글자가 쌀포자예요. 요 글자가 쌀포자인데 거기 위에만 딴 거, 여기만 딴 거죠. 쌀포에서 딴 말이다. 요거는 쌀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비수비. 비수비. 요게 비수비자입니다. 비수비자. 칼이요. 작은 칼. 지니고 다니는 칼을 비수라 그러는데 뭐 뜻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비수비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따라합시다. 튼입구. 튼입구. 또는 터진 입구. 아까 제가 터진 입구라고 했죠. 튼입구, 터진 입구, 디귿 모양이에요. 오른쪽 터져 있는 거예요. 상자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입구자에서 오른쪽이 터 있다. 튼입구, 터진 입구.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터진 애운담. 터진 애운담. 감출해라고도 하고요. 터진 입구랑 모양은 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요. 글자로만 구별이 되고요. 이것도 오른쪽이 저렇게 터져 있습니다.
한 글자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빔에서 한 글자가 빠져 있는데 또 한 글자는 열십자죠? 예. 한 글자가 빠져 있네요. 요거는 열십 되겠습니다. 따라하죠. 열십. 열십. 네, 열십자 하나가 빔에서 빠졌네요.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따라합시다. 전복. 전복. 예, 전복자예요. 전복자. 아까 이게 뚜를 권자였죠? 네. 이렇게 된 게 이 부수가 있어요. 전복자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알아보는 점을 나타내는 전복자예요. 자, 그 다음 글자. 따라합시다. 병부절. 병부절. 예, 병부절자예요. 병부절자인데, 오른쪽에 부수로 쓰이면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랑 같은 글 거예요. 같은 거고요. 마디절자의 옛날 고자, 옛날 글자에 해당이 되는 병부절이 되겠어요. 병부도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부절이었습니다. 다음. 네, 따라합시다. 민엄호. 민어호. 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어모라 그랬고요. 위에가 빠지면 민어모다 이렇게 했죠. 굴바이 또는 기슬엄이라고도 하고요. 위 어모에서 점이 없다. 그래서 민어모 되겠어요. 네, 따라합시다. 마늘모. 마늘모. 네, 마늘모예요. 마늘모. 삼각형. 네, 삼각형을 이제 마늘이다, 마늘모다 이렇게 얘기해서 삼각형을 얘기해요. 삼각형. 삼각형 모형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마늘 모자 되겠어요. 마늘 모자다. 네, 따라합시다. 또우. 또우. 예, 또우자예요. 또우자인데 이 또우자는 손수의 뜻이에요. 손, 핸드. 요 핸드를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따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또우자 들어가면 손, 핸드와 관련된 글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방직 9급 시험에 나왔던 글자 있는데 요런 글자가 있어요. 왼쪽이 귀 이자입니다. 그쵸? 예. 오른쪽에 또 자가 붙었어요. 요게 바로 가질 취자예요. 가질 취자인데 손으로 뭐 하는 거야? 가지는 거지? 그치? 손으로 취하는 거 아니야? 손으로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이 또자는 대개 뭐와 같은 뜻이다? 손수, 핸드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이 한자는요, 기본 부수를 잘 공부를 해두면 그 뜻을 상형자이기 때문에 또는 형성자이기 때문에 뜻을 유출할 수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는. 아, 이게 손, 핸드와 관련된 뜻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기본 두 글자, 이에게 관련된 글자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